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중요한 미스테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그 사라진 결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마가복음 맨 끝에서 작은 글씨로 쓰인 각주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작은 메모가 오늘 우리가 탐험할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맞아요. 요즘 나오는 성경책을 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 구절들이 원래 마가가 쓴 원본에 있었던 게 맞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그냥 사소한 오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려 신약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본문 이문, 그러니까 텍스트 변형이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본문 이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필사본끼리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엔 인쇄술이 없어서 전부 손으로 책을 베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크고 작은 차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바로 여기가 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나중에 만들어진 수많은 사본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사본에는 이 긴 결말이 들어있는데 정작 가장 오래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기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우리는 고대 사본이라는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볼 시간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처음의 목격자, 가장 오래된 증인의 말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옛날 책, 그러니까 코덱스라고 부르는 것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책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이 쉽게 닿고 찢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초기 사본이 정말 귀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증거들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4세기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 사본과 시나이 사본, 이 두 사본 모두에 긴 결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기쯤 뒤인 5세기에 만들어진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가서야 이 긴 결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이제부터가 진짜 탐정 수사처럼 흥미진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하는 증인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물리적인 단서들을 남겨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핵심 증거, 바티칸 사본을 자세히 보죠. 이 사본이 우리에게 주는 단서는요, 글자가 아니에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텅 비어있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이 부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보통 이 사본을 쓴 필사가는 한 책이 끝나면 바로 다음 칸에 이어서 다음 책을 쓰거든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바로 마가복음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만 신약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한 칸 전체를 그냥 텅 비워뒀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일 리가 없죠.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의 크기가 나중에 등장하는 그 긴 결말, 즉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분량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글을 쓴 필사자는 긴 결말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원본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본문에 넣지는 않고 후대를 위해 그 존재를 알리려고 일부러 자리를 비워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증인, 시나이 사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흥미롭게도 이 사본의 해당 부분은 다른 필사자가 작업했는데요. 이 사람은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와는 또 다른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단서를 남겼습니다. 이 필사가는 바티칸 사본처럼 텅 빈 공간을 남기는 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글씨를 일부러 큼직큼직하게 글자 간격을 넓게 써서 페이지를 꽉 채운 겁니다. 만약 평소 글씨체대로 썼다면 여기에도 어색한 빈 공간이 크게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시나이 사본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부분에는 다른 복음서가 끝날 때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장식 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길이가 2배 이상 길어요. 이건 마치 필사자가 펜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끝입니다. 이 지점은 뭔가 특별하니까 주목하세요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이 두 사본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기독교 세계에서도 마가복음의 결말이 좀 이상하게 뚝 끊긴다는 건 꽤나 유명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필사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아는 긴 결말 외에도 아주 짧은 다른 결말을 덧붙인 사본도 있고 긴 결말에다가 또 다른 문단을 추가한 사본도 있죠.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본이라는 외부 증거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텍스트, 내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걸 내적 증거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문체나 단어 선택, 문법 같은 것들이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과 너무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앞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갑자기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말하고요. 또 사용되는 단어들도 마가복음 전체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나 예수님의 승천 장면 같은 건 누가복음의 결말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후대의 누군가가 다른 복음서 내용을 참고해서 이 결말을 덧붙인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에 대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다수 성서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긴 결말은 마가가 직접 쓴 원본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말의 존재 자체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알려져 있었고 고대의 필사자들은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단서들,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의 텅 빈 공간, 시나이 사본에 늘려 쓴 글씨와 커다란 장식 기호,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고대의 필사자들이 자신들이 마주한 텍스트의 문제를 다음 세대의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남긴 아주 지적인 고민의 흔적이자 의도적인 신호였던 거죠. 이 미스터리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텍스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그들의 깊은 고민과 신중한 판단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단서들은 단순히 누가 썼냐 안 썼냐를 넘어서서 신앙과 역사를 보존하려 했던 그 생생한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아닐까요?